어제도 저 남편 한판 했거든요. 벽가 보고 얘기하는 느낌 많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10번째 출연하신 분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 나오신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요. 대한민국 아나운서의 원탑 조수빈 아나운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일이 좀 많이 몰려서 네.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어요. 워낙 그냥 깔끔하고 네. 늘 에너지가 넘치셔갖고 네. 저는 늘 그냥 여유가 있어 보이셔갖고 프리랜서는 아실 건데 네. 일이 몰리는 날은 되게 몰리고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있고 없는 날은 없어. 네. 근데 그거는 적당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근데 지금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가장 바빴던 건 아무래도 신입사원 때 뭐 KBS? 리포터도 리포터도 하고 네. 뭐 새벽 방송도 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일을 많이 하는데 좋고 없으면 없는데 좋고 막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게 일 때문에 번아웃이 네. 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지금 궁금하대요. 저는 일 때문에 번아웃 왔을 때도 제 네. 유튜브 조수빈 TV에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 진짜? 제가 뭐 인생이 힘들 때 이 영상을 아. 보세요. 그런 상당히 많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아, 인생 힘들 때 네, 제가 썸네일 어그로를 못 끌어서 그런데 내용은 네. 참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약을 해드리면은 힘들 때는 운동을 하라라고 저는 얘기를 아, 했어요. 운동. 뭐 운동 강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그 힘든 일에 집중을 하면 네네. 사람이 거의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음.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음. 내가 막 책이 안 써지는데 이거 막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딱 접고 몸을 움직이는 거죠. 아. 이게 뭐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네네. 뭐 산을 가는 것도 좋고 음. 사람이 몸에 집중을 하는 순간 몸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강도를 높이면은 어떤 동작 하나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많은 번뇌들, 세상의 시선들 이런 것이 순간적이나마 잊혀집니다. 아, 이거 멋지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여성 아나운서나 여성 앵커, 여성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일을 쭉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힘든데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중간에 뭐 애를 낳는다든지 회사 간두고 6개월 백수도 해봤고 그래서 좀 여러분이 뭐 항상 좋은 모습만 기억하시지만 중간에 물 먹은 적도 되게 많거든요. 중간에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 보이는데. 실패라고까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방송 하려는 걸 하다가도 좀 아닌 걸 하기도 하고 또 애를 낳다 보면은 집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무려 24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했어요. 진짜요? 예. 와.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어렵잖아요. 와, 그거 힘든데.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후배 특히 결혼 안 하고 이제 그게 전부인 커리어 우먼들을 볼 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좀 가끔은 그냥 접어버리는 거. 그것도 일이더라. 그래서 번아웃이 올 때는 네. 번아웃이 오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뭐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가끔 떠나 있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일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하다가 그때가 금방금방 간두진 않아요. 저 할 때까지는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는 간두기도 해요. 저는 그때는 그게 오히려 저는 방송을 오래 하고 재밌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도 지금 다 비혼이에요. 저는 저 때만 하더라도 30살 전후에 보통 결혼들을 했거든요. 저도 30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대 중반 넘어간 친구들이 미혼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중후반 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데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꼭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저는요. 그 생각 어떠세요? 제가 결혼 생활 이제 11년 됐거든요. 그 중에 한 8년 정도는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오히려?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힘들고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특히 아이들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이제 낳기 때문에 내 생활이 없고 또 아시잖아요. 별로 이렇게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랑 너무 달라요. 남입니다, 남. 연애할 땐 너무 좋거든요. 누군가 잘 해주니까, 네, 맞춰주니까. 마음 같아서 평생 연애만 하고 싶어. 근데 저에게 지금 10년 넘어 다시 물어본다면 뭐 제가 안 하는 사람을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다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절대로 결혼할 것 같아요. 네, 절대 결혼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인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굉장히 별로였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남을 위해서 내가 접어야 되는 거 되게 많고
어제도 저 남편 한판 했거든요. 겪어보고 얘기하는 느낌 많이 드는데 네. 그래도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성숙하는 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애들 없이 사회적인 성취만 됐다면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항상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애만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쉬어갈 공간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한 게 평소에 이런 왼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그 회사 간돌 때도 제가 그랬는데요. 그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밖에. 그렇죠. 오로지 내 편. 제가 굉장히 그때 남편한테 감동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이면 꼭 잡아라. 뭐 이런 좀 조언하실 게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결혼은 도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에 대해서 심오하게 고민을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네네.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 저희 부모님 더 위에 분들은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날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죠. 예.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결혼해서 30%는 불행하다 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 상자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초콜릿이 맛있을 수도 있는 것들, 맛없을 수도 있는 것들은 평균은 똑같다. 물론 뭐 이래서 외도, 폭행, 사기 뭐 이런 데 연루된 분들이라면 가차없이 헤어져야 되고 너무 그쵸, 그거는 그쵸. 뭐 한 인간으로서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게 평범한 그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어차피 나와 결혼한 이 남자는 나와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나 연애할 때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다. 네. 100% 공감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도 와이프가 정말 천사였거든요. 지금 천사시니까 천사랑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남편하고 사는 게 편안해진 것도 신랑이 바뀌어서가 아니야. 이 신랑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 사람 어쩐지 모르겠어. 그거는 이 사람의 소관이야. 그리고 또 2030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도 사야 되고 또 뭔가 좀 그럴듯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돈들이 없어요. 그건 정말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아마 대부분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중에 또 연애를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파트 최소한 전세 갈 돈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모아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는 뭐 부모님이 부자여도 증여세 때문에 주기도 어렵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후배들이 많이 고민을 한다. 너무 안타깝죠. 저희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지금 결혼한다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때는 뭐 집안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갖고 직장은 좀 번듯한 데 들어가면은 다들 대출 내서 집은 마련을 할 수 있었어요.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 집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각에서는 너는 했으니까 뭐 남의 얘기 아니냐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은 게 왜냐면 저도 아들, 딸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가지라는 고민을 저도 해요. 네. 그래서 답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전 리서치를 많이 하고 소비자들 이제 자담이 많이 하는데 강남에 이제 그 한 40평대 50평대 사시면 잘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대상으로 자담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근데 보유세도 세고 지금 예를 들어서 번듯한 집 해주려면은 예전처럼 1억 갖고 안 돼요. 1억도 큰 돈이고요. 그거 갖고 안 되고 훨씬 단위가 커졌는데 이제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갖고 예전에 사실 뭐 부모가 전세 정도는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양가에서. 근데 지금은 뭐 증여세도 나와야 되고 뭐 자금 출처 증빙도 해야 되고 또 빌리기도 쉽지 않고 대출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30대들 미혼했는데 부모들이 결혼을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대요. 못하죠. 해줄 수 없으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그냥 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팁 중에 하나는 양쪽에 증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 액수가 지금 웬만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결혼하기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일단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남자가 지불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맞아요. 양쪽 다 지불에 돈을 그냥 올인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혼수는 최소한은 하고 아예 없애거나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추천하고 싶으면 혹시 좀 경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축 전세나 월세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신축 전세나 월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조금 더
낮춰서라도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네. 빠시종님 책 열심히 읽고 네. 해갖고 너무 처지지 않은 입지에 구축이어도 네. 오래된 아파트여도 자기 집을 소유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유, 네. 네, 네. 그냥 한번 신축에 살면은 삶의 수준을 낮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사를 못 가세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을 좀 다운그레이드 해야 돼요. 네,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거기 좀 좋은 올라가니까 데서든지, 예. 그래서 또 이제 갈아타는 거죠. 입지로 이제 갈아타기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가 부분들은 한 방에 좋은 집에 가려면은 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괴로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야죠. 네. 조수빈에게 네. 2030에 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이란 어떤 게 삶의 있을까? 원칙. 음. 그냥 저는 어. 20대로 돌아간다면 운동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운동요? 이 뭐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 예. 지금 왜 운동을 더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몸이 되게 허약한 편이고요. 굉장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마르셨구나. 예, 그래야지 정신도 건강하고 좀 덜 불행하고 또 저희 세대 되면 한 명씩 이제 불행하게 그렇죠. 예, 이제 경사보다 조사가 좀 많아지죠. 네.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네. 그 꿈에 대해 열정만큼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좀 애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 가족도 지키고 나도 지킨다.